그 다음 거 해볼까? 자, 그 다음은 요런 구조가 또 하나가 있네요. 이름 붙이기 무조건 나오는데 이름 붙이기 실수하면 진짜 큰일 나요겠죠.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충분히 연습을 하세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구조는 CH3 CH2 2C CH CH2 CH2 CH3 CH2 C2 CC CH CH2 오케이. 자, 그럼 얘 이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봅시다. 얘는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기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이제 이중결합이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래서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 주어져 있는 요 탄소가 요거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 이름 뭡니까? 상목 저거 이름 촉촉 붙여볼 수 있겠어요? 아이고. 자, 됐어요? 자, 봅시다. 메인 체인 어디에요? 자, 메인 체인 제일 긴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럼 어디가 1번이에요? 왼쪽이 1번이죠. 왜? 누구 번호가 작아져야 되니까? 누구 번호가 작아져야 돼요? 규빈, 누구 번호가 작아져야 돼요? 왜 여기가 1번이어야 돼요? 자, 이중결합의 번호가 작아져야 돼요.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는 치환기 필요 없어요. 그렇죠? 치환기 필요 없고요. 이중결합의 번호가 더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1번이 돼야 여기가 3번이 되겠죠? 여기를 1번으로 잡으면 이중결합이 1, 2, 3, 4번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번호가 커지죠. 근데 여기를 1번으로 잡아야 이중결합이 3번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공 알겠죠? 성공 잘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붙어 있어요? 탄소 2개인 에틸이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얘 이름은 3에틸 에틸렌이 뭐야? 3에틸. 자, 메인 체인의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니까 헵트. 그 다음 이중결합이 3번에 시작하니 인.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C. 자, C는 구조가 요거 요겁니다. 자, 얘는 첫 번째 1 관용 표현. 자, 이렇게 메인 체인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을 포함해서
제일 긴 사슬을 메인 체인으로 잡은 거예요. 그럼 어디가 1번이에요? 어디가 1번이에요? 이게 1번이겠죠. 누구의 번호가 작아져야 된다고요? 이중결합의 번호가 작아져야 돼요. 그럼 이 에틸 그룹은 2번에 붙어 있고 3, 4번에 메틸이 있고 탄소가 5개. 그래서 여기는 메틸이 있고 여기는 에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 이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에틸 4메틸 상목 탄소 5개면 접두사가 펜트 이중결합 몇 번 시작해요? 1번이니까 원인. 알겠죠? 논리구조 알겠죠? 자, 이때 E와 M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로 에틸, 메틸 이렇게 쓴 거죠? 그렇지. 바로 알파베틱 오더 순서죠. 자, 알파베틱 오더 순서로 이 에틸을 먼저 쓴 겁니다. 근데 해석하기도 지금 이건 관용 표현이에요. 관용 표현. 관용 표현이라는 건 진짜 표현이 아니라, 관용 표현이라는 이라는 거는 이게 별명처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관용 표현보다는 얘가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두 번째 이 핀이 있어요. 핀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공식적인 표현을 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유팩이 정의하는 가장 공식적인 표현. 그게 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이름이에요. 가장 정확한 이름. 자, 이 경우 가장 정확한 이름은 뭐다? 이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유팩에서 정의하는 가장 공식적인 표현은 바로 가장 긴 것이 메인 체인입니다. 어디서? 탄화수소에서. 큐빈 탄화수소가 뭐죠? 탄화수소가 뭐예요? 탄화수소가 뭐예요? 그렇지. 탄소하고 수소만 있는 걸 탄화수소라고 하죠. 그러면 탄소하고 수소만 있는 것은 무조건 제일 긴 게 메인 체인이에요. 뭐가 있건 말건, 이중결합이 있건 말건.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디가 1번? 어디가 1번? 여기가 1번입니다. 여기가 1번입니다. 왜? 2번의 가지가 먼저 시작하니까요. 그러면 1, 2, 3, 4, 5, 6. 그러면 2번에 붙어 있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메틸. 메틸. 그 다음에 여기에 2번에 이중결합으로 붙어 있는 애가 있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메틸리덴이라고 불러요. 메틸리덴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제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냐면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메틸 4 메틸이덴 헥세인 이렇게 불러줍니다. 저게 가장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알겠죠?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렇게 했겠죠. 학교에서 이런 표현 안 배웠죠. 메틸리덴 이런 표현 안 배웠죠. 안 배웠죠? 그래서 아마 학교 선생님은 이거밖에 모를 거예요. 학교 선생님은 이걸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관용적으로 쓰시면 돼요. 알겠죠? 상호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건 유기화학을 좀 전문적으로 공부해야 노멘클레이처를 전문적으로 공부해야 알 수 있는 거라서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건 학교에서 안 나올 거고 이렇게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부를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렇다고 난 학자인데 저런 걸 얘기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학교 시험에는 이렇게만 하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 D. 성국 씨 다 적었어요? 적었죠? 그다음 D. 자, D. 자, D는 요렇게. D는 뭐 딱 봐도 요렇게. D는 이겁니다. 자, 빨간색으로 그렸다는 건 내가 뭘 표현한 거예요? 규빈, 빨간색이 뭐예요? 내가 뭘 표현한 거예요? 메인 체인 그냥 내가 빨간색으로 표현해요. 메인 체인 어떻게 정해진다고 했어요? 제일 긴 거라고 했죠. 제일 긴 거. 그리고 고리가 있는 경우는 고리가 또 무조건 메인 체인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봐도, 그리고 이중결합도 들어있죠. 여러모로 봐도 이게 메인 체인이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1번 넣어야 되겠죠. 뭐 어디가 1번일까요? 자, 왼쪽 오른쪽 어디가 1번이에요? 왼쪽 오른쪽 어디가 1번이에요? 왼쪽 오른쪽 어디가 1번이에요? 규빈 어디가 1번이에요? 바로 봐. 이게 1번이죠. 이게 1번이죠. 그럼 얘가 몇 번이란 얘기예요? 얘가 2번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정하면 이게 1, 이게 2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잘 봐. 여길 1로 정하면 1, 2 이게 몇 번이 되지? 몇 번이 되지? 3번이 되지. 근데 1, 2로 정하면 1, 2, 3 얘가 몇 번이 돼? 4번이 되지? 지금 이중결합에는 번호가 달라져 똑같아. 이중결합에는 어떤 경우가 될 건 1, 2, 1, 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경우는 이중결합이 번호를 정할 수가 없어. 저런 경우는 이중결합이 번호를 정할 수 있어? 못 정해? 못 정하지. 그럼 그럴 경우 어쩔 수 없이 누가? 가지가 번호를 정하는 거야. 그럼 이쪽에서 어떻게 된다? 더 작은 번호에서 먼저 가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니까 여기가 1번이 된다 이런 말이지. 성공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여기가 3번이니까 여기가 4번이겠지? 그럼 얘 이름 어떻게 돼요? 이름 팍팍 적을 수 있겠어요? 자, 이 녀석의 이름은 바로 봐. 3, 4, 다이, 메틸. 자, 고리를 이룰 때 어떤 접두사를 쓰죠? 고리 이룰 때 어떤 접두사를 써요? 고리 이룰 때 어떤 접두사 써요? 사이클로. 그런 다음에 사이클로라고 쓰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탄소 몇 개 있어요? 탄소 몇 개 있어요? 탄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사이클로 5개를 했다는 접두사는 펜트. 됐습니까? 그리고 이중결합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죠? 원인. 제 이름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설명하겠어요? 이때 상목
이 뭐예요? 이 뭐예요? 뭐야? 어? 무슨 탄소? 어. 큐빈? 이거 무슨 탄소? 무슨 탄소? 이거 무슨 탄소? 카이를 탄소죠. 알겠죠? 둘 다 카이를 탄소입니다. 왜냐하면 양쪽이 두 탄소 모두 주변 4개의 지방기가 전부 다 다르죠.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저긴 2번, 3번, 4번 모두 다 카이를 탄소입니다. 그럼 3번, 4번 모두 다 카이를 탄소이기 때문에 3번에서 뭐가 나타날 수 있다? RS. 4번에서 뭐가 나타날 수 있다? RS가 다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얘는 바로 이렇게. 자, 그리고 얘는 요렇게. 그럼 이때 여기서 요 3번하고 4번 RS 어떻게 돼요? 3번, 4번 RS 어떻게 돼요? 상목 3번 RS 어떻게 돼요? 음, 3번 RS 어떻게 돼요? 어, 4번이 조금 쉽긴 하거든요. 4번은 어떻게 돼요? 음, 4번은 4번은 뭐? R. 잘했어요. 4번 R이에요. 3번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4번은 R입니다. 근데 3번은 약간 아리까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4번은 자, 좀 크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4번에 그냥 이렇게 메틸이 하나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메틸이 붙어 있는 거고, 관건이 이제 3번인데 3번에서 만약에 메틸이 다운에 있고 수소가 이렇게 업에 있다. 자, 근데 여기는 이중결합이죠. 이중결합. 이중결합. 그럼 이중결합은 원래 여기에 이제 수소들이 있는 건데, 이중결합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탄소하고 이탄소가 서로 2번씩 결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이중결합 개수만큼 이 자리에도 탄소가 하나 더, 이 자리에도 탄소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알겠죠? 성공 알겠어요?
그래서 이중결합이면 헷갈릴 경우 이렇게 이중결합을 단일결합으로 바꾸고 탄소를 하나씩 더 넣어주면 된다고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 있는 3번 탄소에 대해서 CIP 룰을 정해봅시다. 자, 수소는 몇 등? 무조건 4등. 메틸은 몇 등? 무조건 3등. 관건은 얘하고 얘인 거죠. 그렇죠? 이 둘 중에 누가 1등이냐 누가 2등이냐죠. 그러면 탄화수소에서는 1등, 2등을 찾을 때 뭐를 살펴보는 게 편하다? 탄화수소에서는 뭐를 살펴보는 게 편하다? CIP룰에서 차수를 찾아보는 게 편하다고 했죠. 그러면서 차수가 클수록 CIP룰이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차수가 클수록 CIP룰이 우선이죠. 더 빠른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우선 얘는 몇 차예요? 자, 요거 빼고 얘는 탄소가 한 번, 두 번 붙어 있으니까 2차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얘도 몇 차예요? 얘도 탄소가 한 번, 두 번 붙어 있으니까 2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2차, 2차니까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죠. 그러면 2차에 뭐가 붙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얘는 몇 차예요? 얘는 탄소가 한 번 붙어 있죠. 탄소가 한 번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 1차라고 할 수 있고, 얘는 몇 차예요? 탄소가 두 번 붙어 있으니까 2차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이 탄소가 몇 차예요? 탄소가 한 번 붙어 있으니까 1차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탄소가 한 번, 두 번, 세 번 붙어 있죠. 그럼 3차죠. 됐어요? 그럼 잘 봐. 요까지는 2차, 2차 똑같죠. 똑같죠. 그런데 2차에 1차하고 2차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2차는 1차하고 3차가 붙어 있어요. 어디가 차수가 더 커요? 요쪽이 더 크다는 얘기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2차, 2차 같은데 그 2차에 1차, 2차가 붙어 있는 거고 2차에 1차, 3차가 붙어 있는 거니까 3차가 붙어 있는 요쪽이 그냥 다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선순위가 어디가 1번?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수소를 위로 향했을 때 1, 2, 3, 1, 2,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그럼 RS 뭐예요? R. 동일한 원리로 여기도 R이 된다고요. 성공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RS 뭐예요? 상모 RS 뭐예요? 또 둘 다 SS죠. 왜 둘 다 SS예요? R이 아니니까요. 알겠죠? 자, 손은 오른손, 왼손 두 개 말고 세 번째 손이 있나요? 손은 오른손 아니면 왼손이잖아요. 왼손 아니면 오른손이고. 그럼 RS도 RS 말고 다른 거 있어요? 없죠. 그럼 R 아니면 S고 S 아니면 R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메틸이 아래로 내려가 있죠. 메틸이 아래로 내려가 있을 때 R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래로 내려가 있지 않으면 R이 아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R이 아닌 게 뭐밖에 없어요? 뭐 PQRS, Z 뭐 한 50개쯤 있나요? R이 아닌 건 뭐밖에 없죠? S밖에 없죠. 그럼 이게 R일 때 뒤집어져 있으니까 SS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논리구조를 활용하는 거예요. R 아니면 S이기 때문에 다른 경우일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자, 바로 이럴 수도 있겠네. 그럼 3번은 R이에요, S예요? 3번. 3번은 R이야, S예요? 3번은 R이에요, S예요? 3번. 3번은 R이에요, S예요? 3번은 R이야, S야? 어? 지금 뭐가 3번이냐고요? 어? 뭐가 3번이냐고요? 죽을러. 자, 3번은 R이에요, S예요? 이게 3번이죠. 이게 3번. 이게 3번. R이죠? 왜? 메틸이 업이에요, 다운이에요? 다운이죠? 업이에요, 다운이에요? 다운. 그럼 똑같은 거라고요. 알겠죠? 그럼 상목 4번은 뭐예요? S. 그 다음. 삼 번 RS 뭐예요? 3번 RS 뭐예요? S. 4번은요? R. 자, 알겠죠? 자, 그러면 상목 이 둘의 관계는 시험에 나와요, 이거. 이 둘의 관계가 뭐예요? 그렇지. 인엔티오모죠. 자, 요 둘의 관계는 뭐예요? 상목. 바로 인엔티오모죠. 자, 그런데 이때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 저 나머지 네 번의 관계는 다 뭐죠? 그렇지. 다이아스트레오입니다. 상무 내가 저번 시간에 억수로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카이럴 탄소가 몇 개 나타나요? 카이럴 탄소가 몇 개 나타나요? 2개잖아요. 그럼 한 카이럴 탄소당 어떤 경우의 수가 있어요? RS 2가지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게 2개면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타나겠어요? 총 경우의 수는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려보나 마나 어떻게? RS, SR, SS 무조건 4가지가 나타난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총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4개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여기서 나타나는 총 입체 이성 질체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총 입체 이성질체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몇 개 있어요? 총 입체 이성질체 총 몇 개예요? 눈에 보이는 거 다요. 2의 제곱계에서 4개예요. 2의 제곱계. 2의 제곱계라는 거 알겠죠? 2의 제곱의 의미는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총 관계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관계의 총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나오고 있어요? 관계의 총 경우의 수 몇 개겠어요? 그렇지. 그건 어떻게 계산해요?
4 컨비네이션 2. 그럼 4 컨비네이션 2가 뭐예요? 6가지잖아요. 즉, 총 분자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를 짝을 지을 경우의 수가 6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6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1가지 짝, 2가지 짝이 이넨티오모고요. 나머지 4가지 짝이 다이아스테리모라고. 성목 논리구조 이해했죠? 됐다.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요렇게 2번 저겁니다. 찾았습니까? 성목 찾았어요? 자, 이때 어디가 1번? 자, 위 아래 어디가 1번? 여기가 1번인 거 알겠죠? 왜? 그래야 1, 2번의 이중결합이 부여가 될 때 1번의 메틸 그룹 가지에도 번호가 더 작아지니까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얘는 이름이 메틸이고 쌍목. 얘 이름은 뭐예요? 여러 번 나왔었죠. 제 이름은 뭐예요? 제 이름 뭐예요? 응? 제 이름이. 규빈, 제 이름 뭐예요? 시험에 나와요. 이거 학교 선생님이 안 풀어줬어요? 학교에 안 나갔죠? 상목. 어?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줬죠? 근데 왜 모르는 거예요? 규빈, 저거 뭐예요? 저 뭐예요? 규빈이 학교 결석했구나. 어? 저 뭐예요? 터시아리 하이픈 부틸이요. 터셔리 부틸 그룹이라고 했었죠. 이 상모가 그럼 저 터셔리 부틸 그룹이 몇 번에 붙어 있어요? 몇 번에 붙어 있어요? 5번. 자, 그럼 제 이름 뭐예요? 제 이름 뭐예요? 이름 어떻게 불러야 돼요? 자, 그럼 제 이름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이렇게 5 터시아리 하이픈 부틸 1 메틸 사이클로 헥스 1인. 알겠죠?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메틸보다 부틸이 먼저 온 이유가 뭐죠? 왜 메틸이 아니고 부틸이 먼저 왔죠? 그렇지. 알파베틱 오더 순서죠. 알파벳 순서여서 메틸보다는 부틸이 먼저 온 거예요. 알파벳 비교할 때 터셔리는 쓴다 안 쓴다? 알파벳 비교할 때 터셔리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이리 부를 수 있습니다. 성공하겠죠? 자, 그 다음 자, 봅시다. 그 다음 예제 3. 자, 예제 3에 A 짜잔 요렇게 찾았어요? 좀 그런 게 나오죠? 나오죠? 자, 그럼 저 녀석은 카이럴 탄소 있어요, 없어요? 얘는 카이럴 탄소가 없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에이카이럴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에이카이럴. 영어 어근에서 A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not 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영어 어근에서 앞에 형용사 앞에 A가 하나 붙으면 그건 뭐냐면은 not 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에이카이럴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바로 이 경우 카이럴 탄소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이럴 탄소가 없다는 뜻을 형용사로 에이카이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공하겠죠? 왜? 카이럴 탄소의 조건. 카이럴 탄소의 첫 번째 조건은 뭐죠? 첫 번째? sp3.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서로 다른 4개의 지방이. 알겠죠? 근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요 메틸 이 두 개가 지금 서로 같아요, 달라요? 저 메틸 두 개가 같죠? 그러면 카이럴 탄소가 있을 수가 없죠. 알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학교 교사는 여기에 이제 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전혀 중요한 건 아닌데 학교 선생님 교재에 계속 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언급하라고 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카이럴 할 경우는요. 분자내 대칭면이 있습니다. 분자내 대칭면이 뭐냐? 바로 이 경우는 이게 분자내 대칭면이에요. 찾았어요? 그럼 저게 어떻게 분자내 대칭면이냐면 잘 드는 칼로
이 면을 기준으로 칼을 싹 집어넣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칼이 어디를 가르게 될 거냐면요. 이 칼이 잘 보세요. 봐봐. 잘 드는 칼로 어디를 칼로 딱 집어넣느냐는 얘기냐면 브로마이드의 원자핵을 절반으로 갈라. 알겠죠? 탄소의 원자핵도 절반으로 갈라. 염소의 원자핵도 절반으로 갈라. 그럼 가상적으로 칼이 핵을 완전히 두 동강 낸다고 치는 거야. 그럼 딱 넣어서 양쪽으로 착 펼치면 메틸이 똑같으니까 대칭이 되겠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분자의 대칭면은 진짜 뭐랑 똑같은 거냐면 미술 시간에 배운 데칼코마니요. 상목 씨 데칼코마니 알죠? 규빈아? 학교에 미술 시간이 있어요? 아, 미술은 없어요? 미술 선생님 자체가 없어요? 그렇구나. 음악 선생님은 있어요? 음악 선생님 있어요. 그렇구나.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항상 예술을 가까이 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알겠어요? 수학이나 과학에 심취한 사람들은 무조건 예술을 함께 해야 돼요. 저 규빈 알겠죠? 상무 알겠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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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구의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해줘요. 예술이. 알겠죠? 연구의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해줘요. 두 번째는, 사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두 번째는 자연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사실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예술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예술을 크게 보면 크게 두 가지죠. 음악과 미술, 음악 미술. 그래서 음악 미술이 입시에 전혀 들어가지 않지만 학교에서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보통 영재고 과학고는 미술은 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바로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이에요. 미술은. 작품 하나 완성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논문 쓰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술을 안 하는 거예요. 대신 음악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음악은. 그 시간에 딱 하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재고 과학고에는 미술 수업은 보통 없고 음악 수업에 항상 들어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미술 수업 하는지 물어봤거든요. 역시나 안 하네. 보통 안 해요. 보통 안 해요. 그래서 음악 수업을 보통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쨌거나 중학교 때 상모 데칼코마니 해봤죠? 어? 안 해봤다고요? 이 상모 종이에다가 물감 대에 이렇게 칠한 다음에 이렇게 쫙 이게 안 해봤다고요? 데칼코마니가 뭔 줄 알아요?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 뭐라고요? 뭐라고요? 어? 뭐라고? 진짜 선생님이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하고 진짜 하여튼 데칼코마니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에이카이를 한 경우는 분자 내 대칭면이 항상 저렇게 관찰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B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언급하는 B 어떻게 생기느냐. 아이고, 플로라이드네. 브로마이드에 슈슈. 예. 자, 이렇게 되어 있군요. 저렇게 되어 있군요. 됐죠? 우선 제 이름은
이름 전에. 자, 저기 카이럴 탄소 있어요, 없어요? 카이럴 탄소 있죠? 어디 있어요? 카이럴 탄소.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죠? 그럼 제 이름은? 제 이름 뭐예요? 아, 예, 이름이란다. 자, RS 뭐예요? RS. RS 뭐예요? RS. 성 뭐라고요? S인 거 알겠어요? 자, 카이럴 탄소를 중심으로 CIP 우선순위 제일 빠른 건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우선순위 제일 빠른 건 누구예요? 이런 건 매우 쉽죠. 우선순위 제일 빠른 건 누구예요? 우선순위 이 네 개 중에 제일 빠른 건 누구예요? 몰라요? 성모가? 모르는데 어떻게 RS를 알아요? 응? 얘가 우선순위 제일 빠르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 이거죠. 네 번째는? 수소.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어디로 향하라고 했어요? 4번 쪽으로 향하라고 했죠. 그럼 나머지 네 개의 손가락이 1, 2, 3을 휘감게 될 거예요. 그런 이 손은 무슨 손? 왼손. 알겠죠? 그 경우 S. 자, 그러면 얘 이름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여기서 1번 탄소 어디예요? 1번 탄소 어디예요? 1번 탄소 어디예요? 1번 탄소 어디예요? 저게 뭔데, 저게? 어? 저게 뭔데, 저게? 카이럴 탄소, 얘가 1번이죠. 그러면 1, 2, 3이죠? 그럼 얘 이름 어떻게 부르면 돼요? 얘를 어떻게 부르시면 되냐면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1S, 1S. 에이, 뭔 소리야? 어떻게 부르시면 되냐면 얘는 1S, 그 다음 1 브로모, 1 플루오로 프로페인.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써놓고 보니까 어떤 논리 구조가 있는지 알겠죠? 성구가 이해했어요? 프로페인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자, 우선 프롭은 탄소 몇 개를 뜻해요? 탄소 3개죠. 그거에 몇 번에? 1번에 누가 붙어 있어요? 또 1번에 뭐가 붙어 있어요? 알겠죠? 플루오로 시작. 플루오로. 이때 브로모와 플루오로 사이의 관계는 알파벳 순. 그리고 이때 앞에 쓴 1S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1S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1번 탄소가 S다 라는 뜻이에요. 저렇게 표현하면 저 녀석의 풀네임이 됩니다. 상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런 말을 썼었는데 구조 이성일체란 말 알죠? 성모. 구조 이성일체. 구조 이성일체에서의 구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노멘클레이처상 메인 체인을 잡고 번호 책에 어떤 가지가 붙어 있냐. 그걸 파악하는 게 구조예요. 그 구조 앞에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이 표현 있죠? 그 구조 앞에 써놓은 이거를 배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팩 노멘클레이처라고 하는 건
주어진 분자의 무엇과 무엇을 결정짓는 거, 구조와 배열을 결정짓는 걸 아이팩 노멘클레이처라 한다 이런 말이죠. 성공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예제 4번. 지금 몇 시야? 그러면 1 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